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잉글리시 페이션트 네. 영화 얘기 바로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어떻습니까? 좋죠, 뭐. 네. 너무 칭찬을 막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 건 없는데 네네.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역시 수미상관인가? 그럼요. 그럼요. 수미상관이 답인가? 아름다운 약간 이런 장치입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그냥 취향 저격인데, 그러니까 멜로의 신 황대리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발 그러세요. 얼마 전에 녹음한 이터널 선샤인도 그렇고, 뭐 네. 오베리에서 뭐도 그렇고. 그러네. 근데 이제 그런 멜로들이 주는 절절함이나 그런 게 사실 디테일에서 오잖아요. 네. 간만에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 멜로를 되게 오랜만에 보고 반가운 게 뭐냐면 이 둘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남의 아내와 사랑에 빠진 남자 얘기인데 신화 속의 인물처럼 만들어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멜로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걸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너랑 다르지 않다? 이 특이한 애들이? 뭐 이런 영화에서 주는 감동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걸 완전히 반대로 인류 보편적인 어떤 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저는 이런 멜로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황 대리는 아니야? 안 좋아서? 자고 있었어. 좋았는데 저는 뭐랄까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캐릭터의 만약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캐릭터가 이게 후속작을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상의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궁금함을 주는 영화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 모습이 다른 캐릭터로 이 영화 안에서 설명되고 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 일단 주인공으로 나오는 알마시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불륜의 대상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회상하는 이야기로 남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 알마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나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가 있는데 그 한나의 역할이 자기가 사랑하면 모두 죽는 사람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을 맞닿아 놓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다가 그 둘 안에서 결국 또 이별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한나의 다음 삶은, 다음 그 사랑은 좀 다르겠구나. 좀 더 성장해 있겠구나. 한마디로 알마시의 캐릭터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모습으로 한나라면, 한나까지 설명해줘. 그 한나가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충분히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랄까, 전중후를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랄까? 사랑의 역사서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절묘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비행기가 왼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 알마시가 타고 왼쪽으로 쭉 가는데 한나는 차를 타고 오른쪽으로 쭉 가요. 이게 또 디저브로 계속 교차해주면서 이 둘의 대칭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던데, 야, 참 영화 안에서 할 얘기를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절절함이 확실히 연애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애절하게는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저는 한나의 스토리를 보면서는 애잔함을 많이 느꼈는데 저쪽 커플한테는 그렇게 크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그걸 아름답게 잘 만든 게 왜 그러니까 포장했다는 느낌으로 치부하기가 좀 싫은 지점이 뭐냐면 그래서 알마시가 사실 안 죽은 것 같거든요.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그렇죠. 느낌이 한나가 알마시의 얘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네가 행했던 행동이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은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냥 자꾸 신화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 세계가 전쟁도 했고 그 안에서는 이런 사람도 꼽혔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를 가져가면서 그걸 그리고 그 보여주는 풍광에 계속 붙어 있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감정이 어떻게 고조되고 이게 어떻게 좌절되냐를 자세히 묘사해서 이걸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랑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아련한 느낌을 가지게 계속 연출을 해서 굉장히 그냥 신화적이다. 사람들 같지가 않고 신화 속 인물들처럼 만들어놔서 네. 그런 사랑에 느낌을 대한 좀- 정의가 저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강해가지고 네. 그렇죠. 어떤 대상을 만나는가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멜로 영화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네. 정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네. 저는 네. 조금 생각이 달라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브 스토리를 똑같이 보더라도 물론 네. 저도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되게 애절하고 네. 네. 다시 돌아왔는데 여자가 죽어 있고 막 네. 걔를 데리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막 데려가고 마음 아프고 한데 네. 그거는 약간 뭐랄까 픽션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정말로 막 생각의 거리를 던져준다기보다는 네. 네. 그냥 좋은 픽션이구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 한나는 근데 있음집법 하니까 네. 뭐 없잖아요. 사실 되게 답답한 거지. 네. 멍하니 있다가 그냥 뭐 남자가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는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럼 뭐 자주 갈게요. 뭐 어쩌고 뭐 그러고는 네. 그냥 가서 말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오히려 몰핀을 놔달라고 하니까 몰핀을 이렇게 네. 놔주면서 복잡이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네. 감정이 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영화상의 실시간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한나가 결국 이제 허름한 부서진 건물로 들어가서 얘를 끝까지 간호하다가 이제 네네. 보내주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한나에게는 이게 그냥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너의 정말 히스토리란 말이야. 여기서 오는 이제 묵직한 무게감은 있을지언정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다 보고 사랑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하게 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한나에게 다 올려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추억 계속 더 증폭시켜서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삶이 바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은 결국 내게를 떠나고 죽고 그래서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이유는 사랑이 실제했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나도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너의 경우를 내가 끝까지 들어주면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뀔 거다. 희망 혹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얘를 곁에 끝까지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저는 되게 이 이야기가 미묘한 감정선을 타고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다시 보니 굉장히 심플하고 노골적으로 그냥 탁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지나는 느낌이. 이를테면 그 책 읽는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노골적인 암시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고 심플한 내로남불 이야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잘 포장된 것은 한나의 맑은 영혼 때문이구나.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는데, 네. 그 왜 호텔로 찾아오잖아요. 랄프 파인즈, 네. 크리스틴이 네네. 찾아오잖아요. 둘이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네. 하다가 네. 찾아와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밤을 보내게 되는 네. 첫날 와가지고는 싸다구를 때리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막 끌어안고 이제 네. 네네. 그 싸다구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좀 손버릇이 나쁜 것 같아. 많이 때리더라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때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당연히 네. 둘이 격정적으로 끌어안고 막 러브씬이 시작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싸대기를 빡 때리길래 네. 저게 응당 내가 이곳을 먼저 찾아오게 만들다니 네. 뭐라는 약간의 자존심 네. 뭐 이런 거의 표현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네.
그 이제 나중에 그거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맞춘 거고 네. 보면서는 약간 당황했거든요. 근데 왜 때려? 그 정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굉장히 그 순간 현실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뭔가 백작 부인 같고 뭔가 귀족 같은데 엘레강스하다가 그 순간에 자기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그걸로 딱 정리되잖아요. 빡 때리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신 거죠. 네. 뭐 그냥 자존심이 상했고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해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행동이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미 슬픈 자가 좀 된 거죠. 그 순간 호텔방으로 찾아오는 순간 네. 자기가 이미 슬픈 자가 됐고 네. 누군가에게 손찌검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딱 그 선을 경계를 자기는 각오하고 넘는 느낌의 액팅이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가 네. 이제 부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영화를 보면서는 흔히 보던 그 장면들은 아니어가지고 네. 네. 그냥 당연히 막 격정적인 이 러브씬이 시작될 거로 생각했다가 이제 약간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기는 했었어요 보면서는. 뭐 그 못지않게 우리 알마시도 막 드레스로 확 찢잖아요. 그 꼬매줘. 꼬매 걸 왜 찢어? 그 둘이 좀 격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박력. 어떤 타협하지 박력. 않는 방법. 네. 물론 이제 그때 뭐 40년대 정서나 시대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뭐 지금하고 빗대가지고 뭐 좀 다른 게 있어서 네, 이해는 네. 충분히 다 됐는데 네. 약간 좀 색다르게 느꼈던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느껴지는 게 지난번에도 뭐 멜로 영화를 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이 뭐 이게 한나에 집중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알마시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 나의 이상형이 있구나를 새삼 느끼는데 뭐 뻔히 또 보니까 개츠비 앉아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네. 개츠비 앉아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몰라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김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게 아직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와닿으면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빨리 그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걸 넘어가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게 알마시 같은 연애하는 거 얼마나 불타오르고 막 보자마자 싸르기 때리고 막 드레스 막 젖듣고 그래요. 사막 동굴에 앉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행동이거든요. 근데 아직 나는 그렇지 않은 게 네.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뭐 힘들고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어쩌면 그게 더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있죠. 네.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네. 되게 불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격정적이고 네.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네. 막 이런 거를 사랑이지 사랑의 본질이지라고 무게추를 그쪽에다 옮기는 순간 네. 매번 찾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게 계속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른 필요 있나? 싶은 다른 생각이. 케이스를 봤는데 매번 행복하면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게 근데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다니 하는 내가 좋은 상태인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거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랑 되게 친했던 형이 네. 참 우스갯소리 반농담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네. 야 어떻게 결혼하고 한 여자랑만 살아. 나는 계속 그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결혼하고 나서. 라고 생각을 하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뭐 네, 많은 네. 배우들이 결혼했다 헤어졌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계속 네. 불타는 사랑에 의미를 두고 하기도 네,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라는 생각이 언젠가부터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폄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A인데 B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B를 이렇게 하는 A라니가 더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다고 하지만 행복하다. 그들은.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항상 네.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으나 네.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네.
평행하고 싶다. 그건 사실은 패턴이 아닐까. 익숙한 패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랑 조금 뭐랄까 시간의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식는다는 것도 알아요. 스스로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김 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로 자연스럽게 접어들여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그렇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그게 있죠. 잘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저렇게 계속 시작하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안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좀 안타까운데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요 단계구나 싶은 게 이렇게 알마시의 연애담에 더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게 아직도 요 단계인가. 근데 그 그게 생각이 들어요. 단계가 사실은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그 단계가 그 다음에 선행되고 이게 더 나은 단계고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도 이렇게 뜨겁게 시작해서 뭔가 건강한 단계로 발전해서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냥 관심 자체가 그런 멜로와 사랑 그 황대리 못지않게 네. 그 멜로 영화를 섭렵하다가 네. 언젠가부터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재밌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은 이제 멜로 영화보다는 네. 오히려 뭔가 다른 사건들이나 뭐 이런 걸 네. 다룬 영화가 더 좋아진 걸 보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의도하거나 뭐 각오해서 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뭐 삶의 여러 가지 챕터가 넘어가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뜬금없이 무슨 연극 하나가 있는데 러브였나? 예전에 이성균 배우와 그분의 실제 아내가 이제 주인공을 하셔서 이제 명동에서 한번 공연한 연극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 설정이 히피 세대 때 만나서 뜨겁게 타오르던 막 정말 거친 커플, 공국의 커플이 결국 애도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그들은 자식이 너무 싫어요, 걔네를. 니들은 니네 둘이 세상의 전부지? 막 이러면서 딸이 막 내가 언제는 뭐 손 한 번 벌린 적 있냐고. 니네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니네가 제일 쿨하고 멋있고. 막 그게 굉장히 마음속의 울분을 다 토해내는데 그걸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심지어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거 빨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대리가 뭐 황대리부터 기억에 해볼까요, 남는 그러면? 점이 딱 있나 아니, 보네. 이게 이런 다시 보면 이런 뭐랄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되는 이런 장면들을 더 꼽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그 그거 장면. 아니에요? 그 저 조명탄 들고 막 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벽화 보고 막. 이런 맞아요. 그게 뭐 누가 봐도 인상적인 같았어. 장면인데,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장면 그 자체로도 되게 인상 깊고, 우리 그 옛날에 럭키 얘기할 때 복도 앉아서 빈 프로젝트 들은 거 있잖아요. 야, 그게 비할 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좋았는데, 이게 더 좋았던 이유는 이게 동굴에서 알마시 커플이 그 동굴 벽화를 보는 장면이랑 겹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의 순서로 좀 시간이 다른데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구나 느낌이 더 드는 게, 그 한나 커플이 보는 거는 약간 중세시대 때 그림을 보는 거라면, 네. 알마시 커플은 완전 구석기 시대, 막 신석기 시대 이때 그림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간 자체가 아까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들의 사랑은 신화 같은 그런 옛날에 있었던 법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고, 요거는 요즘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려지는 장면인데, 이 두 개가 시간 차이를 두고 거의 유사한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 심지어 여기 한마디 덧붙여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영화를 내가 럭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아파트 계단에서 프로젝트를 쏴서 누군가 보면 그 장면 자체도 어느 정도 신화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내가 편입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약간 고풍스러운 맛이 있다. 네. 배 감독님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게 있나요? 저도 사실 그 장면을 좋아해요. 석관에서 이렇게 딱 보여줄 때, 이게, 그러니까 세상. 나는 오글대던데. 그걸 잘하면 된다니까. 그게 그냥, 이거 대놓고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지상주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건 사랑 때문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너무 대놓고 보여주니까 거기서 오는 그냥 저는 박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장면을 꼽자면,
제가 운 좋게 살면서 사막을 경험한 적이 한 2번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건 아프리카잖아요. 네. 아프리카에도 사막이 있고 이제 중동에도 사막이 있잖아요. 운 좋게 네. 둘 다 경험해봤는데 사막 그러면 제가 방문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무의 네. 뭔가 모든 존재가 결핍된 그냥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거든요. 그 안에가. 사막 그러면 덥고 죽겠고 목마르고 죽겠고 그건 뭐 그때 정도 되면 그렇게 그 시대 때는 그렇지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막들은 진짜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들은 다 구비가 돼 있고 그러고 밤이 찾아오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올해 폭풍이 오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온도가 그냥 우리나라 딱 가을 날씨 정도 되고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인공적인 불빛도 없고 오로지 자연에 나 혼자 있구나. 그게 되게 뭐랄까 끝없이 펼쳐진 넓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진짜 여기 한두 달 있고 한 몇 년 살면 시인이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인과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파울로 코엘료 소설 막 떠오르고. 되게 낭만적인 걸로 저는 되게 받아들였는데 네. 이게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걸 네. 보면서도 그렇고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서도 네. 되게 참혹한 삶의 현장이지만 되게 로맨틱하게 그려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서가 되게 구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로맨틱한 공간으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첫 컷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영화가 하늘에서 보이는 실크 같은 사막 같은 저는 근데 그게 그냥 여성의 몸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관능적이에요. 그 사막 풍경 자체가. 네. 그런 식의 좀 어떤 비유나 아니면 조형적인 걸로 이제 편집을 이렇게 다른 상징을 부여한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다시 봐서 첫 장면 딱 시작할 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러니까 뭐 대사나 구성에 있어서 뭔가 뛰어난 완성도로 보이는 작품 경우에는 사실 미학적으로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죠. 뭐 그림으로나 글로나 뭐 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전혀 이 메인 플롯이랑 상관없는데 자꾸 이제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긴 한데 월렘 데포가 맡은 역할 이름이 뭐였죠? 무스가 고블린. 고블린이 이제 타이즈 입기 전에 그 잡혀가지고 수갑 책상에 수갑이 이렇게 쇠사슬 묶여 있고 이걸 탁 당기면 이렇게 착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이 영화에서. 근데 스케일이 커서 정말 참혹한 포화 속에 피어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게 됐는데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뭐가 있지? 봤는데 별로 없어요. 뭐 비행기 떨어지고 뭐 이 정도지. 근데 저는 이제 월렘 데포가 거기 이제 묶여가지고 고문 받고 하는 이제 취조받는 장면이 네네.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 낭만적인 영화에서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장면이라 그랬나 보다. 그 연출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수위가 세지도 않은데 요즘 영화들이랑 비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이 느껴지는데. 박찬욱 감독 보면 웃겠죠. 그렇죠. 뭐. 댕강댕강 거기서 톡톡 자르고 피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참혹한 걸 섬뜩하게 보여주는. 나오죠. 네. 제네바 협정? 그러니까 이게 딱 덮고 막. 네. 보여줄래나? 이거 왜냐하면 기존까지 톤이 안 그랬거든요. 보여줄래나 하는데 한 번 딱 한 컷 잡아주는데 그 정서적인 충격은. 그러니까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수위 조절. 그러니까 세고 자극적이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 완벽한 표본이 되는 씬. 저는 되게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에 그 데리고 나오면서 절규하던 게 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동굴에서 이제 시신을 가지고 나오면서 절규하잖아요. 네. 와 연기도 잘하고 그죠. 되게 느껴진다. 심지어 그때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더. 네. 진짜. 맞아요. 뭐 요즘 영화라고 따지면 클로즈업 잡고 한번 진짜 막 눈동자에 동공이 보일 정도로 클로즈업이 들어갔을 법한 장면인데 네. 정말 멀리서 그냥 비명 소리도 안 들리게 하는데 더 절절하게 나와. 그렇죠. 굉장히 애절했던 게 있고 진짜 이런 거 보면 약간 사이코인가 봐. 왜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고 오히려 사랑 장면은 저는 좀 오글거렸거든요. 이렇게 막 밧줄 태워서 뭐 하고 그냥 뭐 그래 그래 열심히 하네 뭐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팍 이렇게 좀 꽂혀서 남았던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오고 나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나를 적어줬다고 네, 그렇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죠. 제목이 막 처음 오더라고요. 한번 네. 언급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줬다. 나를 뭐 적이라고 하니까 나를 적이라고 하는데 적인데다가 내가 갖다 주고 네. 나는 내 애인 구하러 가야 되니까 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갔는데 네. 이런 뭐 내막이나 뭐 동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나를 영국 편이라고 네. 받아가지고 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막 이런 네. 그게 저는 되게 빡 뭔가 좀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제 그 마이웨이의 장동건 같은 인물인 건데 참 그게 그렇죠. 비유 참.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동. 네. 배 감독님이랑 골방에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배 감독님 대사가 들려.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말을 해. 소리를 지르지 말고. 그 큰 소리 없이도 이렇게 깊이 도달할 수 있는데 영화 내내 소리 질렀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네. 아, 배우들 목 상태가 걱정돼.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한 대로 네. 한 땀 한 땀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의도해서 잘 네. 이렇게 연출을 한 작품이어서 네.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촌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화상당한 이제 분장. 분장은 지금 보면 어색하잖아요. 그 그림 그린 게 이렇게 보이고 뭐 하니까 야 참 어색하다 싶기 하는 거 그거만 좀 지금이었으면 조금 더 리얼하게 네. 나왔을 텐데라는 생각 드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 뭐 전혀 촌스럽지 않고 네. 이야기 자체가 잘 매끄럽게 계속 궁금하게 가는 거를 보니까 와 진짜 잘 전 만들었구나. 요즘 이제 곧 살 것 같은데 그 워커 사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그 갈색 워커 있잖아요. 워커? 어떤 영화를 봐도 신고 나오는 그 갈색 워커. 아 그래. 그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걔가 신었던 그 워커. 워커만 보여. 그게 그 찍고 하면 얼마냐면 네. 저는 전혀 뭐 그쪽하고는 또 취향이 네. 달라가지고. 다른 영화 한 편 또 떠올랐는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우도 아프리카. 네,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 그 풋풋한 시절을 볼 수 있는 아주 뭐니 풋풋한 시절 비슷하거든요. 이 느낌이 내용 완전 다르긴 한데 아 옛날 영화가 주는 황식 이게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옛날 영화를 보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아 저 내가 보는 저 풍경이 진짜 가서 필름으로 찍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좋아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떠올랐던 게, 그치, 그때 얼룩말, 표범 있는 나무 아래 찝차 타고 가는 장면을 옆에서 찝차로 타고 가면서 저 배우들이 아프리카에서 찍은 거잖아, 저기서. 몇 달을 살면서.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 요즘 영화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 아무리 화려한 영화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을 몇 단계를 하게 되는데 CG로 찍은 거는 CG로 그린 거는 스펙타클이 없다. 근데 요즘은 CG로 하면 스펙타클도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직접 찍었다고 알고 보는 영상에서 오는 이 묘한 그런 정서를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거기 될까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사실 타잔도 현장에서 많이 찍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다룬 타잔 있잖아요. 그것도 현장에서 많이 찍었을 건데 거기에 뭔가 CG가 가미되는 순간 그게 막 휘발성 있는 것처럼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찍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동인 건지 아니면 거기서 오는 풍경이 뭔가 다른 건지. 저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을 막 좀 여러 개 생각해 보면 뭔가 노스텔지아를 자극한다?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느낌인가? 내 기억과 내 추억과 뭐 이런 걸로 옛날에 저거 봤을 때가 이랬지 이런 건가?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는 영화를 찍는 현장이나 영화를 찍고 나서 편집할 때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뭔가 체념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인샬라의 느낌이 있어요. 필름으로 찍고 날씨를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편집실에 앉아서 영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샬라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그 곽경택 감독의 영화사 이름이 진인사 필름인가? 그런데 요즘 누가 진인사 대천명을 운운하면서 영화를 찍겠냐는 거죠. 보충 촬영하고 바꾸고 1편 만들고 2편 만들고 2편에서 죽었던 애 3편에서 되살리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뭐 이런 바로바로 소통하니까 관객들이랑. 근데 그때는 심지어 찍고 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아, 그러네요. 상황이잖아요. 필름은, 예.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예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 네. 그걸 믿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게 심지어 영화 내용조차 뭔가 체념하고 되돌아보는 회한이 가득 찬 영화이니 네. 그게 딱 붙어 있으니 그게 숨길 수 없게 나오는 거 그 아닌가? 옛날에 필름 사진 찍을 때는 네. 네. 그런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그죠? 그쵸. 이렇게 찍어놓고 나중에 네. 어떻게 나왔을까? 네네. 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은 느낄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그쵸. 아, 근데 이게 추억에 기댄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찍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임해도 충분히 그 정도 정서는 전달되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월터 미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물론 거기도 CG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최대한 자제하면서 자연 속에서 최대한 담으려고 했구나라는 마음가짐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네. 진짜 그 영화 보고 나면 떠나고 싶거든요. 네. 지금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영화를 찍으면 그런 정서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또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영화의 속성이니까 사실은 그것도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다시 보고 파일로 보관해서 보다가 멈추고 느린 재생으로 해서도 보고 하게 되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그렇게 보지만 처음 맞닥뜨리는 영화는 한 번 보고 끝이잖아요. 네. 그 사실은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TV로 보건 핸드폰으로 보건 한 번 보고 사라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체험은.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영원히 박제시켜 놓고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만드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게 만들면 뭔가 짱짱하고 쫀쫀하고 막 그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은 더 이제 쉽고 훌륭하게 만들 수 있게 됐으나 영화를 보는 영화 관람이나 영화 제작에 노스텔지아나 아니면 어떤 인샬라의 감정은 들어가지 않게 돼버린 거 아닌가. 만든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이걸 내가 지금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보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찍을 때도 지금 해가 이러니까 저걸 찍어서 오케이 컷이 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빠져버리지 않았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인샬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샬라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든 게 신의 뜻이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정도로만 진인사 대처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겸허함이나 그런 게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인샬라라는 영화가 있었지. 있어요. 삼사라. 최민수가 그거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최민수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지. 맞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을 보면 뭐 이게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추억팔이 영화가 아닌데도 네. 뭔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구의 세계를 위해서 모든 걸 정말 통제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찍겠다. 물론 CG를 쓰기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라는 게 굳이 야 그건 니네가 꼰대라서 필카랑 디카가 차이가 없잖아 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애티튜드가 달라진 거 아닌가? 제작하는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이나. 아무래도 뭐 네.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뭐 좋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뭐 담을 수 없는 정서가 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쵸. 네. 뭐 어쨌든 고유한 정서가 있는 영화니까. 네. 96년도에 제작이 돼가지고 20년 전 작품인데 지금 봐도 전혀 손색 없이 네.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네네. 혹시 한번 보셨던 분들은 옛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할 테고 네. 혹시 뭐 전혀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잉글리시 페이션트 이번 주에 정리를 해드렸고 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할만한 영화들이 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영화관의 최고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뭐 시국이 어수선하. 그 기사를 보니까 11월 영화 성적이 근 5년 중에 최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전국도 어수선하고 뭐 워낙 뭐 요동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극장까지 가서 영화 볼 정신이 조금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지치면 안 되니까 네, 조금 길게 보고 가시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영화들 나오니까요. 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황대리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성 작가든지 다른 분하고 또 모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황대리 돌아오면 또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